세입자들이 죽어나가는 지하실과 시멘트 속에 묻혀있던 여대생.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물의 지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지명은 밝힐 수 없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무엇인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고 한밤중에는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지요. 길목에는 지하 건물이 하나가 있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양말 공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해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기계 소리와 판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던 걸로 보아서는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다 보니 열댓 명의 직원들과 직원들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기에 며칠 동안은 화재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 이야기가 조용해질 때쯤에 지하 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었던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의 가족이었고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혹시라도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 봐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잠자코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그 형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추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과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고 친구 할머니께서는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톡톡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뜨면 창 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고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잠든다 싶으면 창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화재 이야기에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게 된 형 친구는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이 되기 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일은 뉴스에도 등장하였고 뉴스에서는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됩니다. 뉴스는 아까 언급한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지만 놀라운 부분은 다음입니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건물 보수 정리를 하게 되었고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시멘트 벽 속에서 몇 년 전 실종되었던 여대생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어서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에서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대생은 누가 죽인 것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혼들을 위한 굿을 지냈지요. 다행히도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밤새 가족들을 괴롭혔던 소리를 점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지하 건물 길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잠깐씩 켜졌다가도 얼마 안 가서 꺼져 있고 다시 잠깐 켜졌다가 얼마 안 가 또 꺼져 있고를 반복하여서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그 길목을 피하게 됩니다. 현재 길목에는 여러 주택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은 문 앞에 부적이 붙여 있는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터가 좋지 않은 곳은 사고가 끊이지 않기에 이사를 갈 때에는 이사갈 집의 터가 좋지 않은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